그날 나는 몰랐어요. 대표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남자가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던 그 순간, 아니, 정확히는 제 옆자리에 앉은 그녀 앞에서 허리를 숙이던 그 순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30년 만에 모인 동창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 짧은 해프닝이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68살 여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짜 대표는 누구였는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등산복 입고 온 그녀. 그날 아침 북한산. 2024년 10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맑았어요. 일기예보에선 오후부터 흐리다고 했지만 새벽 공기만큼은 청명했습니다. 저는 박정희. 올해 68입니다. 혼자 사는 지 10년째.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캐나다, 작은 아들은 분당. 손주가 셋이지만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고작이죠. 외롭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을 맞이했던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산이 있으니까요. 그날도 6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김밥 2줄 싸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산, 그리고 깨달음. 북한산 입구까지는 버스로 30분.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줄지어 오르고 있었어요. 단골 얼굴들도 몇 보였습니다. 가볍게 목례하고 저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르면 오른 만큼 보여주고 쉬면 쉰 만큼 내려가게 하죠. 그게 좋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곳이 바로 산이었으니까요. 중턱쯤 올랐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등산 동호회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자주 못 와요. 그래도 조금씩 걸으세요. 안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게요. 박 선생님처럼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몇 마디 나누고 다시 각자의 속도로 올랐습니다. 정상 바로 아래 바위에 앉아 배낭에서 김밥을 꺼냈어요. 한 입 베어 물며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작게 보이는 자동차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살고 있겠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빡한 약속? 언니, 오늘 동창회 오는 거 맞지? 고등학교 동창 은숙이었습니다. 같은 영등포에 살면서 가끔 연락하는 사이였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맞다. 오늘 동창회 있는 날이었지. 어응. 가지. 6시 강남 그 레스. 나 벌써 머리하고 옷도 다 골라놨어. 30년 만인데 제대로 해야지.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집까지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면 아슬아슬했습니다. 나 지금 산인데 그냥 이 옷 입고 갈까봐. 정희야, 장난치지 마. 거긴 고급진 데라니까. 괜찮아. 나이 먹었는데 뭐. 에이, 진짜.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다시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옷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데 다들 늙은 얼굴 보러 가는 거지 옷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하산했습니다. 하산길 중간쯤에서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반. 집까지 1시간, 준비하는데 1시간. 그럼 6시 반은 넘습니다. 늦으면 민폐잖아. 잠깐 고민했습니다. 안 갈까? 아니면 전화해서 늦는다고 할까? 하지만 이번 동창회는 반장이었던 미숙이가 직접 기획한 자리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연락 돌리고 장소 잡고 사람들 모으느라 애썼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냥 이대로 가자. 등산복 차림이면 어때요? 저는 저니까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주말 오후라 사람이 많았어요. 등산복에 배낭 맨 할머니가 강남 가는 전철에 앉아 있으니 몇몇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떤 얼굴들을 보게 될까? 다들 얼마나 늙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제 차림이 누군가에겐 무시의 근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진짜를 가려내는 시험지가 될 줄은. 레스토랑 입구. 강남역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라 메종 블루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하얀 테이블보 위에 정갈하게 놓인 식기들이 보였습니다. 여긴 정말 비싸 보이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구에 서 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3초쯤 훑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 사람 여기 올 사람이 맞나? 하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네. 6시에 여고 동창회 예약되어 있을 거예요. 아, 네. 안쪽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두꺼운 카펫, 벽에 걸린 그림들, 은은한 향수 냄새. 여기서 등산복 입은 나는 정말 안 어울리겠네.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차피 저는 저니까요. 룸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정이 왔네. 야, 너 또 산 갔다 왔냐?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품 재킷, 진주 목걸이, 완벽하게 손질된 단발머리. 김미숙. 30년 만에 본 그녀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제 등산복 차림을 훑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뭔가 일어나겠구나. 30년이라는 시간. 룸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12명쯤 모였더군요. 다들 말끔한 정장이나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저만 등산복에 배낭을 메고 있었죠. 정희야, 오랜만이다. 어머, 얼굴은 그대로네.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빙긋 웃으며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미안해. 상 갔다가 바로 와서 옷을 못 갈아입었어. 괜찮아, 괜찮아. 앉아. 분위기는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상석에 앉은 미숙이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물렀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 꼴로 왔어?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미숙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김미숙이라는 사람. 고등학교 때 미숙이는 반장이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집안 좋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졸업할 때
학생회 장상까지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성격은 좀 까다로웠습니다. 잘 사는 애들하고만 어울렸고 집안이 어렵거나 성적이 낮은 애들은 은근히 거리를 뒀어요. 무시하진 않지만 선을 확실히 그었죠. 저는 중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숙이한테 무시당한 적도 친하게 지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본 미숙이는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진 베이지 재킷, 진주 목걸이, 손톱까지 깔끔하게 관리된 손. 말투도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이네. 나 이거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집 예약하기 진짜 어려웠어. 한 달 전부터 전화했다니까. 자기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 식당이 얼마나 비싼지 계속 강조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마워 미수가 하고 맞장구 쳤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미묘한 공기,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 하나하나 정갈하게 나왔어요.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신경 쓰였죠. 식사 중간중간 옛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야, 기억나? 수학여행 때 우리 몰래 라면 끓여 먹었잖아. 그때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지. 요즘은 애들이 수학여행도 해외 간다며? 그러게. 우리 때랑 참 다르지.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그 웃음 속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로 눈치 보는 기색이었어요.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그러다 은숙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뭐해? 애들은 다 컸고. 응, 그냥 집에 있지. 가끔 친구 회사 일 좀 거들고. 무슨 일인데? 행사 기획 쪽이야. 명의만 빌려준 거긴 한데. 오, 그래. 뭔가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라고 손살에 쳤는데 옆에서 미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기획? 요즘 그게 무슨 돈이 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온라인 시대인데 오프라인 행사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도 기업 행사나 지역 축제 같은 건 많이 하더라. 뭐, 취미 삼아 하는 거지 뭐.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진짜 사업과 가짜 사업을 구분 짓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분만 상할 것 같았으니까요. 첫 번째 균열. 그렇게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룸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26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룸 안을 둘러보더니 제 옆자리에 앉은 미숙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대표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미숙이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남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번 행사 때 명함 받았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저 옆 룸에서 회사 회식 중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다 우연히 얼굴 뵙고. 그렇구나. 수고 많으세요.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룸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수가, 저 사람 누구야? 너 대표래. 무슨 회사 하는 거야? 미숙이는 은근히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 친구.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업체 직원이야. 회사? 너 사업해? 응. 남편이랑 같이 이벤트 쪽 좀 하고 있어. 크진 않지만. 와, 대단하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미숙이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행사 기획이라는 단어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작은 의심. 식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미숙이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당당해졌어요. 요즘 행사 기획도 쉽지 않아.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근데 우린 그래도 꾸준히 잘하고 있어. 이번 달에도 기업 행사 2건 따냈거든. 자기 자랑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미숙이가 슬쩍 저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정희야, 너 일하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행사기획 일산이야. 순간 미숙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산? 행사기획 일산? 응, 왜? 아니, 그냥. 거기 대표 누군데? 최영자 씨. 내 친구야. 나는 명의만 빌려준 거고. 미숙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픽 웃었어요. 아, 그래. 명의만. 그럼 실제론 별로 안 하는 거네. 뭐, 가끔 행사 때 나가는 정도지. 그럼 그냥 이름만 걸어둔 거잖아. 명함용? 그 말투가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은숙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대표면 대표지. 명의만이라도. 명예 대표가 무슨 대표야. 실제로 일 안 하잖아. 미숙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2번째 방문자. 그로부터 10여 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룸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도 젊은 남자였습니다. 역시 정장 차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남자는 룸 안을 둘러보더니 확실하게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제 앞에 서서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실례합니다. 혹시 행사기획 일산 박정희 대표님 맞으십니까? 룸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아, 역시 최영자 대표님한테 사진으로 뵌 적 있습니다. 저는 KM 파트너스에서 행사 운영 담당하는 신재민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2 손으로 건넸습니다. 저번 달 기업 행사 때 협력했던 업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근데 오늘은 사적인 자리라서 죄송합니다.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행사 때 뵙겠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룸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너지는 가면. 은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너 진짜 대표였어? 응. 아까 말했잖아. 명의만이라며? 명예 대표도 대표지.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널 찾아온 건데 명의만은 아닌 거 아니야?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영자가 가끔 내 사진 보여주나 봐. 행사 때 같이 다니니까. 그때 미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정희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말한 회사가 행사기획 일산 맞지? 응. 미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이 사람 뭔가 알고 있구나.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숙아, 너 혹시 우리 회사 알아? 미숙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룸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균열의 시작. 저는 천천히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숙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까 그 남자 착각한 거 아니었어? 미숙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인사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보고 인사하려다가 착각한 거지. 정희야, 넌 그걸 알고도 그냥 넘어갔어. 아니, 이용했지.
미숙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눈치챘는지 조용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먼저 갈게. 밥 잘 먹었어. 정희야, 잠깐. 은숙이가 붙잡으려 했지만 전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룸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문틈으로 보이는 미숙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거리, 레스토랑을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강남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네온사인, 높은 빌딩,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등산복 입은 60대 여자 하나가 걷고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저였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옷을 입는 거지. 미숙이는 명품을 걸쳤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복을 입었지만 진짜였어요. 그 차이를 오늘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나도 언젠가 미숙이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겉모습에 집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혼자만의 밤.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산에 다녀온 피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 거실 소파, TV, 작은 식탁.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배낭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한 잔 따라 마셨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톡이 23개나 와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메시지. 대부분 은숙이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미숙이가 완전 멘붕이야. 너 너무 상처받지 마. 내일 통화 좀 하자. 다른 친구들 메시지도 있었어요. 언니, 오늘 고생했어. 미안해. 미숙이가 원래 좀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정작 미숙이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등산복을 입고 간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숙이 앞에서 명예대표라고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나? 옷차림이든 말투든 뭔가 더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잠 못 이루는 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심야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영자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관뒀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랄 테니까요. 그냥 문자만 보냈습니다. 영자야, 잠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 회사 명함 혹시 누구한테 준 적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영자도 잠이 안 왔나 봅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명함? 협력사 사람들한테 많이 줬지. 왜? 그 중에 KM 파트너스 신재민이라는 사람 있어? 재민이? 알지. 지난달 행사 때 같이 일했어. 왜? 그 친구가 오늘 날 알아보더라. 당연하지. 내가 언니 사진 보여줬거든. 우리 공동 대표시라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어요.
언니, 진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내일 얘기할게. 알았어. 푹 쉬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기댔어요. 나는 진짜 대표가 맞는 거구나. 명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가 제 이름을 걸고 제 사진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소개했으니까요. 그럼 오늘 제가 한 말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어요. 정희야, 나야. 응, 은숙아. 어제 잠잤어? 좀 설쳤어. 나도. 미숙이 때문에 화가 나서 은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있잖아. 어제 내가 나간 다음에 미숙이가 울었어. 울었다고? 응. 완전 엉엉 울더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은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미숙이 말 들어보니까 좀 이해도 가더라. 무슨 소리야? 미숙이 남편이 작년에 사업 망했대. 빚만 몇 억 남았다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 일하느라 정신없대. 근데 동창들한테는 티 내기 싫어서 명품 옷 입고 잘 사는 척하고 어제도 그 레스토랑 예약비만 200만 원 넘게 썼대.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숙이가 너한테 미안하대. 근데 전화하기가 부끄럽대. 그래. 정희야, 너 화났지? 아니, 화는 안 났어. 그럼 뭐야? 그냥 좀 복잡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영자의 전화. 오전 10시쯤 영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아침에 문자 보고 걱정됐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동창회에 갔던 것, 미숙이가 대표인 척했던 것, 재민이가 저를 찾아온 것. 영자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 뭐? 언니는 명예대표가 아니야. 뭐라고? 진짜 대표야.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도 공동대표로 올라가 있고 세금 신고할 때도 언니 이름 들어가.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협력사 사람들이 언니를 좋아해. 언니가 나오면 일이 더 잘 풀려. 왜? 언니는 진심이 느껴지거든. 명품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많아. 근데 언니는 달라. 있는 그대로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언니, 자신감 가져. 언니는 진짜 대표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퍼서인지 고마워서인지. 비 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빗소리가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미숙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이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나야, 정희. 정희야. 어제 일 때문에 전화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은숙이한테 들었어. 내 사정. 미숙아, 괜찮아. 나 화 안 났어. 정희야.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 미숙이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어제 많이 생각했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겠더라. 뭐? 겉모습 신경 쓰고 남 눈치 보고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 나도 그럴 수 있어. 정희야, 넌 안 그래.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약할 때 있어. 빗소리가 더 세게 들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미수가, 우리 이제 편하게 지내자. 있는 그대로. 미숙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고마워, 정희야. 저녁 결심.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창밖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영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영자야, 다음 주 행사 때 뭐 입고 가면 좋을까?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스타일대로 입어. 그게 제일 멋있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어요. 등산복, 청바지, 간단한 재킷들.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들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나야.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살 박정희.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이제부터는 나답게 살자. 거짓 없이. 밤, 새로운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배웠다. 사람은 옷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것.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게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것. 내일부터는 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 등산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나니까.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고요한 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행사장.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영자가 말했던 지역 축제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깔끔한 네이비 재킷을 꺼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당당하게 가자. 명함도 챙기고 작은 핸드백도 들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늘 어디 가요? 멋있네. 행사 좀 다녀와요. 무슨 행사? 일 때문에요. 회사 일. 어머, 정희 씨가 회사 일을? 대단한데.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덩달아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영자와의 만남. 행사장은 일산에 있는 문화센터였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반쯤 걸렸어요. 도착하니 영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영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이다, 영자야. 언니, 오늘 완전 멋있어. 역시 뭘 입어도 품이 있어. 과찬이야. 진짜라니까. 자, 들어가요. 행사장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무대에선 리허설이 한창이었어요. 영자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협력사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간단한 미팅만 하면 돼요. 알았어. 부담 갖지 마. 언니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영자의 말이 힘이 됐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대표님, 지난주 동창회 때 봤던 그 젊은 남자, 신재민이었습니다. 아, 재민 씨. 반갑습니다. 저번에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재민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미래기획 김현수입니다.
CNI 박지훈입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민이 물었어요. 대표님, 저번에 동창회 가셨을 때 등산복 입고 계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날 산 갔다가 바로 가서 저 그거 보고 오히려 좋았어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느꼈거든요. 명품 입고 거들먹거리는 분들 많이 봤는데 대표님은 달라 보였어요. 재민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솔직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제 평소 모습이었을 뿐인데 그게 좋은 거죠. 영자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 박 대표님은 진심으로 일하시거든요.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성과, 미팅이 끝나고 영자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 완전 잘했어. 그래, 나 떨렸는데. 전혀 안 그래 보였어. 다들 언니 칭찬하던데. 다행이다. 영자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언니 있잖아. 나 오늘 새 계약 하나 따냈어. 진짜? 응. 재민이가 소개해준 업체. 다음 달 행사 우리한테 맡기기로 했대. 잘 됐다.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신뢰를 줬거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언니는 몰라도 나는 알아. 언니 있으면 일이 잘 풀려. 영자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오후 미숙이의 전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 미숙이야. 응, 미숙아. 지금 시간 괜찮아? 응, 괜찮아. 미숙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정말 미안했어.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미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너무 거칠에 신경 쓰고 살았나 봐. 명품 입으면 뭐해. 속은 텅 비었는데. 미숙아, 너 있잖아. 너는 진짜야. 등산복 입어도 당당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도 사람이야. 약할 때 많아. 그래도 넌 솔직하잖아. 나처럼 거짓으로 포장 안 하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심리 상담. 그래. 응. 남편이랑 문제도 있고 내 자존감도 바닥이고. 잘했어. 도움받는 게 좋아. 정희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있는 그대로. 미숙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숙아, 넌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면 돼. 고마워, 정희야. 저녁, 은숙이와의 통화. 집에 도착해서 은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나야. 응, 은숙아. 미숙이한테 전화 받았어? 응, 조금 전에. 다행이다. 미숙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그래. 응. 겸손해지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해지고. 은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이야, 정희야.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보여줬잖아. 진짜가 뭔지.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배우는 중이야. 그래도 넌 멋있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은수가 우리 다 같이 잘 살면 되지 뭐. 그러게. 나이 먹으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 영자의 문자. 잠들기 전 영자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
언니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 완전 올라갔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언니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자. 그래, 고마워 영자야. 언니, 진짜 대표님 맞아. 명예 대표 아니야. 알았어. 이제 인정할게. 그래. 내일 또 연락할게. 편히 쉬어. 문자를 주고받으며 미소가 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다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 재민의 칭찬, 영자의 고마움, 미숙이의 변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나는 진짜 대표구나. 명의만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건 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거짓 없이 당당하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산에서 다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자도 함께였습니다. 언니, 산 진짜 좋네. 공기 완전 맑아. 그치? 나 이래서 산 다녀. 나도 이제부터 언니랑 같이 다녀야겠어. 그래, 같이 다니자. 정상 가까이 올라 쉬었습니다. 영자가 물을 마시며 말했어요. 언니 있잖아. 다음 달에 큰 행사 하나 더 들어왔어. 그래. 응. 이번엔 서울시 행사야. 규모가 커. 잘 됐다. 언니도 같이 해줘야 해. 내가 혼자서는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영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최고야.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 푸른 산, 시원한 바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시 행사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지역상생 박람회 행사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부스 설치, 안내 데스크 배치, 무대 리허설까지. 저는 영자와 함께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재민이가 달려와 인사했어요. 오늘 행사 정말 크네요. 대표님 덕분에 우리 업체도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영자 씨 덕분이죠. 두 분 다 대단하세요. 재민의 눈빛이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오전 10시 개회식이 시작됐어요. 시장님 인사말, 내빈 소개, 테이프 커팅까지. 저도 공동 주최사 대표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68살 인생의 처음 서는 무대였어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기획 일산 공동대표 박정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등산 좋아하고 혼자 살고 손주 얼굴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명품을 입는 것보다 진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더 값지다는 것.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오늘 이 행사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완전 멋있었어. 떨렸어.
전혀 안 그래 보였어. 진짜 대표 같았어. 저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자야.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언니도 고마워. 나한테 용기 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희야. 돌아보니 은숙이와 미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 어떻게 왔어? 은숙이가 연락했어. 언니 행사한다고. 미숙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축하하러 왔어. 진짜 대단하다. 고마워. 근데 바쁠 텐데. 괜찮아. 꼭 보고 싶었어. 미숙이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장도 옅었고 옷도 수수했어요. 하지만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희야, 저번에 정말 미안했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내가 너무 못됐어. 그래도 내 덕분에 많이 배웠어. 내가 뭘?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넌 진짜야. 나도 이제 진짜로 살고 싶어. 미숙아, 넌 할 수 있어. 응. 천천히 해볼게. 상담도 받고 남편이랑도 얘기하고. 은숙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미숙이 요즘 완전 달라졌어.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그래, 잘 됐다.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30년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저녁, 뒷정리. 행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부스 철거, 쓰레기 수거, 장비 정리까지. 영자와 협력사 직원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재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씨도 고생했어요. 저 오늘 대표님 연설 듣고 울컥했어요. 그래요? 네. 제 어머니 생각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대표님처럼 평범하게 사시는데 항상 진심으로 사세요. 재민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어머니께 자주 연락드려요. 네, 그럴게요. 대표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재민은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밤, 집으로 가는 길.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봤어요. 자식들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엄마, 오늘 행사 잘 마쳤어? 자랑스러워. 사랑해. 작은 아들도 보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한국 가면 꼭 뵐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못 봐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엄마도 너희 사랑해. 건강하게 잘 지내렴.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의 변화. 주말 오후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시간 있어? 응, 왜? 커피 한잔 할래?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숙이는 평소 입던 명품 대신 수수한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정희야, 나 결심했어. 뭘? 명품 다 팔았어. 중고로. 진짜? 응. 빚 갚는데 보탰어. 조금이지만. 미숙이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시작했어. 동네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 잘했어, 미숙아. 처음엔 부끄러웠어. 동창들이 볼까봐. 근데 이제 괜찮아. 왜? 너 보면서 배웠거든. 진짜가 뭔지.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난 계속 거짓으로 살았을 거야. 미숙아, 넌 용기 있어. 너 덕분이야.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 북한산. 12월 초 다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영자, 은숙, 미숙까지 함께였어요. 네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언니 힘들어. 숨차. 미숙이가 헐떡였어요. 천천히 가. 산은 안 도망가. 그래도 언니는 안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근데 익숙해. 정상 가까이 올라 쉬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은숙이가 말했습니다. 와, 경치 진짜 좋다. 왜 진작 안 왔을까? 이제라도 왔잖아. 미숙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희야, 나 여기 올라오면서 생각했어. 뭘? 인생도 산 타는 것 같다고. 힘들어도 한 걸음씩 가면 정상에 닿는 거. 맞아. 영자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같이 가면 더 좋고. 네 사람은 그렇게 앉아 바람을 맞았습니다. 에필로그.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명예대표가 아니었어요. 진짜 대표로 일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회사를 키웠고 더 많은 행사를 성공시켰죠. 미숙이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은숙이는 우리 산악회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넷은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랐습니다. 나이 들어도 힘들어도 함께였습니다. 1년 후 동창회. 이듬해 가을 다시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장소를 정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따뜻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정희야, 여긴 분위기 좋다. 그치? 음식도 맛있어.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 오늘 마음 편해. 작년엔 너무 긴장했었거든.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 은숙이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편하게 지내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간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정희야, 요즘도 산 다녀? 당연하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 대단하다. 나도 같이 가도 돼? 물론이지. 우리 산악회 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일기장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옷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앞으로도 나답게 살겠다. 등산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나니까. 일기를 마치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진짜였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겐 큰 변화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 때문에 주눅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남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적은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옷은 해지면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품위는 세월이 쌓아 만드는 것이다. -68살 박정희